지난 시간에는 송견의 죽음과 손책이 그 뒤를 잇는 과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원술 밑으로 들어간 손책의 독립을 위한 행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책은 원술에게서 아버지의 자녀 병사를 되돌려 받았지만 그의 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원술은 항상 손책이 자신의 자식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탄식할 정도로 그를 아꼈습니다. 그만큼 손책은 모든 면에서 뛰어났습니다. 일예로 손책의 병사가 죄를 짓고 원술의 군영으로 도망갔는데 손책은 원술의 허가 없이 그의 군영에 사람을 보내 병사를 찾아내 죽였습니다. 이후 손책은 원술에게 해당 일에 대해 사죄하였는데 원술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군영도 아닌 상관의 군영에서 사람을 죽인 것이었기에 상황에 따라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원술은 쿨하게 용서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원술이 손책을 얼마나 아꼈는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원술은 손책과 신뢰적인 관계를 구축해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머지않아 그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애초에 원술은 손책을 국왕태수로 삼을 것이라고 했으나 갑자기 말을 바꾸어 진기를 국왕태수로 삼았습니다. 손책은 국왕태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습니다. 이후 원술은 도겸이 죽은 틈을 타 서주를 공격하려고 하여 여강태수 육강에게 군량을 요청했으나 육강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화가 난 원술은 손책에게 국왕태수권은 미안하다고 말한 후 육강을 격파한다면 여강태수 자리를 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손책은 다시 한번 그의 말을 믿고 여강군으로 출진하여 육강을 격파했으나 원술은 이번에도 손책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여강태수를 유훈에게 주었습니다. 이에 두 번이나 배신당한 손책은 원술에게 더욱 실망했습니다. 이 당시 조정에서는 양주자사로 유효를 임명했는데 유효는 양주자사 청사가 있던 수춘현이 원술에 의해 불법 점거되었기에 어쩔 수 없이 오군 고가현으로 갔습니다. 고가현에 있던 오경과 손부는 새로 양주자사로 부임한 유효를 환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환영에도 불구하고 유효는 원술이 양주에서 독자적으로 세력을 넓히고 있는 것을 경계하였고 자연스레 오경과 손분도 경계 대상이 되었습니다. 마침 손책이 원술의 지시로 여강군을 공격하자 오경과 손분이 손책과 힘을 합쳐 자신을 공격할까 두려워 이들을 고가현에서 쫓아내며 오군과 단양군을 차지하였습니다. 이에 쫓겨난 오경과 손부는 구강군 역양현으로 가서 주둔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원술은 손분과 오경에게 군사를 지원하며 이들을 횡강과 당리구에 주둔시켰습니다. 손분과 오경은 1년간 유효군을 공격했으나 이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수춘에서는 주치가 손책에게 원술은 덕이 없는 인간이니 크게 못될 것이기에 밑에 있더라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강동을 차지하여 독자적인 세력을 키우라고 권하였습니다. 이에 손책은 주치의 조언을 받아들여 원술에게 손분과 오경을 돕기 위해 그들에게 합류하겠다고 말하며 수춘을 떠나려고 하였습니다. 원술은 손책이 자신에게 원한이 있어 수춘을 떠나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유효와 왕랑이 강동에서 버티고 있었기에 손책이 쉽게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허락하였습니다. 손책은 원술의 허락을 받자마자 군사 1천여 명 등을 거느리고 수춘을 떠났는데 역양에 도착했을 때는 그 무리가 약 6천여 명이 되었습니다. 손책은 역양에서 가족들과 재회하였으나 역양도 유효군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했기에 가족들을 구강군 부릉현으로 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가족들을 보살폈던 장괭은 군에 남겨 참모로 삼았습니다. 또한 손책은 주유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자신에게 합류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군대 정비를 마친 손책은 손분과 오경에게 합류하여 횡강과 당리에서 대치하던 유효군을 격파하였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기세를 몰아 장강을 건너 유효군의 물자 창고인 우절을 차지하였고 그 결과 많은 군량과 군수품을 얻었습니다. 이후 손책은 단양군 말릉현으로 진군하였습니다. 당시 말릉현을 지키던 자는 서주에서 도겸에게 지켜 유효에게 귀부한 설레였으며 조조의 서주 대학살로 서주에서 도망온 차균은 말릉현 남쪽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손책은 차균이 있는 말릉현 남쪽으로 오자 차균도 손책을 공격하기 위해 출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차균은 손책의 공격에 점차 밀리기 시작했고 이에 퇴각하여 군영을 닫고 농성하였습니다. 손책은 차균이 수비태세를 굳건히 하자 방향을 틀어 말릉현을 급습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손책의 공격에 설레는 당황하여 말릉현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설레는 이후 군대를 재정비하여 우저를 공격하여 탈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손책은 설레가 우저를 급습하여 차지한 것을 알자 말릉현에서 급히 우저로 회군하였습니다. 우저에 도착한 손책은 설레를 공격하였고 다행히 우저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군대를 정비한 후 손책은 곧바로 다시 차경을 향해 진군하여 공격하였으나 화살에 맞아 부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손책군은 더 이상 전투를 수행하지 못했기에 우저로 퇴각하였습니다. 이때 손책군에서 탈영한 병사가 차경에게 가서 손책이 부상을 당했다고 밀고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차경은 손책이 부상이 심해 아마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차경은 적의 사기가 떨어졌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자신의 장수를 우저로 보내 손책군을 공격하게 하였습니다. 차경군이 우저에 도착한 것을 보고 손책은 복병을 준비하였고 소수의 병사들로 적을 도발하게 하였습니다. 차경군은 복병을 생각하지 못하고 돌격하자 손책군은 도망가는 척하며 적을 유인하였습니다. 결국 차경군은 손책이 짜놓은 판으로 들어왔고 손책은 매복병에게 명령을 내려 적을 급습하였습니다. 매복병이 갑자기 나타나 공격하자 이에 당황한 차경군은 그대로 대패하였습니다. 손책은 도망치는 차경군을 추격하여 말릉현 남쪽까지 진군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부하들을 시켜 손책이 왔다는 내용으로 크게 소리치게 하니 차경 진영의 많은 병사들이 손책이 죽지 않았다는 사실에 그를 두려워하여 밤중에 도망갔습니다. 차경 또한 손책이 아직 살아있음을 알고 다시 수비 태세를 경고히 하였습니다. 손책은 차경이 수비 전략을 펴자 공격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공격을 멈추고는 그대로 고가현을 향해 진군하며 유효군을 격파해 갔습니다. 유효는 손책이 가까워지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때 태사자가 유효를 보기 위해 고가현에 도착하였는데 그에게 군을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유효에게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유효는 태사자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태사자를 받아들이기는 했으나 군 내에 주요 직책을 주지 않았고 손책군의 상황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태사자는 병사들을 이끌고 손책 진영을 향해 갔는데 신정에 도착했을 때 손책과 조우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손책은 병사 13명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중 한당과 황계 등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태사자는 병사 1명과 잠시 나왔다가 손책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사자는 당황하지 않고 곧장 앞으로 달려나가 손책에게 창을 겨누었는데 손책은 태사자의 창을 손으로 잡은 후 그의 말을 찔렀습니다. 태사자도 지지 않고 손책의 투구를 창으로 치며 땅에 떨구었습니다. 이때 양쪽 진영 병사들이 동시에 도착하니 손책과 태사자는 전투를 멈추고 각자의 진영으로 돌아갔습니다. 진영으로 돌아온 손책은 군을 이끌고 고가를 포위하여 공격하니 유효는 손책의 공격을 막지 못하고 대패하였고 5군 단도현으로 달아났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차경도 지키던 곳을 버리고 유효를 따라 단도로 향했습니다. 손책이 고가에서 승리하자 많은 적병들이 투항하였고 손책은 기꺼이 이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손책은 여범, 한당, 정보 등 공이 큰 자들에게 포상을 내렸습니다. 또한 손책은 불흥에 있는 가족들을 다시 고가로 불러들였으며 주유에게는 단양으로 돌아가 그곳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한편 손책은 항복한 병사들이 더해져 세력이 커지긴 했으나 급히 모인 병사들이었기에 손책이 없으면 군 기강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여범은 손책에게 자신이 군 기강을 바로 잡을 테니 도독직으로 잠시 강등시켜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손책은 이를 승낙하지 않았으나 여범은 곧바로 도독의 업무를 수행하니 손책은 어쩔 수 없이 이를 허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범이 도독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군 기강이 바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손책은 유효에게서 승리를 거둠으로써 손씨 가문이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과연 손책은 이 공세를 유지하여 송견보다 더욱 세력을 확장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